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하면 크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말들에 관한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지혜이니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 있어도 묻기 전에는 아는 척 하지 마라.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충고하는 것은 그게 아무리 좋은 충고더라도 그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상대방의 인격이 훌륭하다면 잘 아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충고한다면 그 상대방이 듣기엔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충고를 할 때는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상대방이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물어보는 사람은 그 충고가 필요한 사람이니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겠지만 묻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내 말을 필요로 할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거든 함부로 하는 충고는 잘해봤자 본전이고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도 굳이 남에게 충고하고 싶다면 결코 자랑하듯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충고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 그러니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알려주어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한다. 함부로 하는 충고로 인해 나의 지혜도 초라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두 번째, 내가 아무리 대단했더라도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잘 나갔던 인생의 전성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자랑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닌 나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꼴이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에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다면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다가 그저 안타까운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아무리 대단했더라도 그 얘기는 가슴속에 묻어두고 그 과거를 함께 했던 사람들과만 공유해라.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애써서 자랑하지 마라.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겨야 한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에 행복하며 더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한 무엇이든 너무 자랑하면 항상 나중에 가서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그러니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내 얘기를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두 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하라. 세 번째,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저 귀 기울여 들어줘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들과 대화하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러 올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답을 원해서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남에게 기대하는 반응은 그저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일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행동은 그저 자신의 얘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는 것일 뿐이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얘기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남에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고민이든 간에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의 경청과 공감 섞인 대화를 통해 스스로가 그 고민에 대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반대로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누군가의 단점을 입에 냈을 때 좋은 일로 돌아오는 경우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무능하고 악랄하며 못돼서 그 누구라도 비난할 만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난은 그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감사를 표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99%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단점을 고칠 사람이었으면 이미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졌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는 비난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본인을 정당화하게 만든다. 그 지적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타당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그 말에 수긍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은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인 말일지라도 결코 상대를 비난하지 마라. 상대방은 어떻게든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지적한 사람을 속으로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남을 비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상대방의 적개심뿐이다. 내가 내뱉는 한마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내가 한 말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남의 잘못을 보면 지적하지 말고 그 잘못을 보고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다섯 번째, 다른 자랑은 다 하더라도 돈 자랑은 결코 하지 마라. 앞서 말한 자랑을 비롯해 여러 자랑들도 말해봤자 좋을 것은 없지만 돈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돈 자랑을 하고 싶거든 차라리 다른 자랑을 하라. 적당한 자랑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윤활유가 되는 법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돈보다 더 크게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다. 절친한 친구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돈이 많음을 자랑했을 때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돈을 보고 접근한 사람만 내 주변에 가득하기 마련이고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모임 등을 가졌을 때 돈을 잘 버니 너가 내야지라고 생각하며 돈을 내는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돈을 쓰지 않는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 수 있다. 그러니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마라. 돈이 많음을 자랑하였기에 돈을 빌려줘 친구를 잃은 적은 많아도 자랑하지 않았기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 친구를 잃는 일은 없다. 돈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사줄 물건조차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법이다. 돈은 사람을 현명하게도 때로는 처절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섯 번째,
나의 약점을 남들에게 꺼내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솔직한 모습을 보여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라는 것은 약점을 드러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약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내 약점을 모두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약점을 말하고 싶거든 별것도 아닌 것을 말하라. 예를 들어 나는 원칙주의자라 고지식해서 고민이야. 라는 식으로 단점처럼 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약점을 에둘러 표현하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적당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약점을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약점을 말해야 할 때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아마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말도 마찬가지임을 반드시 명심하라. 7번째, 어떠한 경우에라도 개인적인 일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살아가면서 남과 교제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거니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게다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로우면 질투가 되어 돌아올 게 분명하고 사생활에 슬픈 사연이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 약점으로 돌아온다. 사생활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 말을 뱉음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나의 생각은 입 밖에 내기 전에는 나만의 것으로 나를 위협할 수 없지만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젠 내 것이 아닌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도 내 사생활을 소문낸 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순전히 내 잘못일 뿐이니 이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단속하라. 지금이라도 한번 주위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그들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다.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의 사람들만 그들 곁에 있을 뿐 결코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아무나 자신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8번째, 쓸데없이 남 탓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한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한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을 명심하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반성하며 다시는 실수하지 마라. 인간에게 있어서 반성은 또 다른 나의 발전이다. 반성함으로써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되고 잘못을 했으면 남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론이고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정말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그릇된 사람인지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좀 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9번째, 남이 나를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은 침묵하는 자를 비웃고 말이 많은 자를 비웃고 말이 적은 자도 비웃는다.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안다면 남이 무슨 생각을 하든 관심도 없을 것이다. 타인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얕기 그지없고 개념이 협소하고 편향되어 있으며 오해를 쉽게 하는 등 사람들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한다면 타인의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또한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런 자가 하는 말이 자신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모두가 하는 말이나 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타인의 견해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형편없는 인간들로부터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전해 들어도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10번째, 아무 때나 내가 가진 재능을 남들 앞에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